어쩌면 이 밤은 화려한 전광판 사이로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보다 더 밝았다. 그러나 그 빛이 비추던 곳은 스테이지 위가 아닌 스마트폰 액정 속 휘갈겨진 활자였다. 새 시즌으로 돌아온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첫 녹화가 끝난 직후 20대 트로트 루키 김용빈은 다리를 떨며 휴대폰을 강하게 움켜쥐고 있었다. 알림 함성처럼 울리는 띵 소리는 응원 메시지가 아니라 독설이었다. 왜 내가 진행을 해? 우리의 추억을 망치지 마. 몇 초 만에 읽은 문장들이 쇳덩이처럼 심장을 짓눌렀다. 그는 무대 위에서 관객을 웃기고 울리던 그 자신이 맞는지 혼란스러웠다. 조명은 꺼졌고 가림막 뒤에 남은 것은 싸늘한 공기와 낯선 MC라는 낙인뿐이었다. 이번 시즌 제작진은 젊은 피와 전통의 충돌을 모토로 외쳤다. 바로 그 신선함의 중심에 선 인물이 김용빈이었다. 데뷔 3년차, 아직은 풋풋하지만 이미 여러 경연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그는 프로듀서들의 강력 추천으로 MC 마이크를 거머쥐었다. 화기애애했던 제작 발표회, 그는 두려움도 있지만 트로트의 새바람이 되고 싶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일부 팬덤은 원조 톱 6만이 추억을 완성한다는 확고한 확증 편향 속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 견고한 벽은 첫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거칠게 균열을 내며 쏟아져 내렸다. 악성 댓글은 상상보다 더 빠르게 번졌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팬카페, 커뮤니티. 어느새 교체하라 보이콧이라는 단어가 해시태그로 떠올랐고 김용빈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장악했다. 누군가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새 얼굴에게 실망을, 또 누군가는 추억 사수라는 대의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그 분노의 화살표는 단 한 명, 꿈을 위해 온몸을 내던진 청년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댓글의 문장은 짧았으나 날이 서 있었다. 이질적이다. 트로트 무례다. 실력도 부족하다. 그쯤 되면 비판이 아니라 폭력이었다. 스크린 너머에서 삐걱거리던 마음이 진짜 상처로 변한 순간은 바로 새벽, 녹화가 끝난 뒤였다. 바리톤으로 노래를 시작해 소프라노까지 휘감는 그의 음역은 오히려 그날따라 더 섬세했다. 하지만 막이 내려간 뒤 대기실에서 들려온 건 피아노 반주가 아니라 매니저의 조용한 한숨. 그는 거울을 바라보며 소구름을 삼켰다. 화장기가 가시기도 전에 북받친 눈물이 눈두덩에 맺혀 번졌다. 트로트의 새별로 칭송받던 자신이 순간 그저 작은 먼지로 보였다. 악플이 이토록 무게가 무거울 줄 누가 가르쳐 주었을까? 그때 기적처럼 울린 한 통의 메시지. 발신자는 바로 트로트계의 슈퍼스타 이명웅이었다. 형은 내 무대를 봤어. 떨림도 느껴졌지만 진심은 명백했어. 누가 뭐래도 무대는 노래하는 사람의 것. 단 19글자 남짓한 응원 DM이었지만 그것은 밤하늘의 반짝인 유성처럼 선명했다. 이명웅은 이어 자신의 팬카페에도 장문의 공지를 올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우리의 추억도 새로운 미래와 함께 간직하자고 썼다. 10만 개가 넘는 좋아요와 수천 개의 다짐 댓글이 폭풍처럼 달렸다. 거대한 팬덤이 스스로를 향해 멈춤을 외치기 시작한 것이다. 영탁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갑작스럽게 유튜브 라이브를 켜고 기타를 꺼냈다. 누군가의 꿈을 짓밟은 말은 결국 우리가 사랑한 음악도 짓밟는다는 한마디 뒤 그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열창했다. 화면 속 그는 웃지 않았다. 사무토끼 어린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며 가사의 마지막에 목소리를 끊었다. 침묵 몇 초 후 채팅창은 죄송합니다, 반성할게요 라는 문장으로 뒤덮였다. 40분 남짓한 즉석 라이브는 4시간 만에 조회수 300만 회를 넘어섰고 해외 트로트 팬 커뮤니티에도 번역 자막이 달려 퍼져나갔다. 폭풍처럼 들끓던 댓글창에도 균열이 갔다. 팬들 스스로 둘이가 영웅의 이름을 더럽혔다. 사랑 노래를 하던 우리가 증오를 부르는 키보드 워리어가 되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며칠 사이 샵사인 사랑은응원으로 해시태그가 팬카페 공지로 채택되었고
악성 댓글을 자진 삭제하는 인증 스크린샷 행렬이 이어졌다. 일부는 김용빈의 SNS에 직접 찾아가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손가락 끝에서 칼날을 내려놓은 뒤에야 비로소 그들이 진심을 확인했다는 사실이었다. 언론 또한 이 드라마를 놓치지 않았다. 사이버 불링 팬덤의 양날의 검 포털 메인에는 전문가 인터뷰가 줄을 이었다. 사회심리학자는 확증 편향이 강화된 폐쇄적 커뮤니티 구조가 집단 공격성을 부추긴다고 분석했고, 변호사는 악플도 명백한 범죄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의 관심은 김용빈이 이 모든 무게를 어떻게 견딜지였다. 기자들은 프로그램 녹화장 앞을 메우고 입장 발표만을 외쳤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그에게 또 다른 고통의 불빛처럼 느껴졌다. 사흘 뒤, 김용빈은 자필 편지를 선택했다. 손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문장마다 떨림이 그대로 묻어났다. 저는 아직 모자랍니다. 하지만 노래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입니다. 따뜻한 비판은 성장의 자양분이 되겠지만 미움을 위해 던지는 말은 누구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짧은 편지는 1시간 만에 댓글 4만 개를 돌파했다. 응원 90%, 사과 10%, 비로소 바람이 바뀌고 있었다. TV조선 제작진은 긴급회의를 열어 실명제에 준하는 로그인 강화, 모니터링 전담 인력 배치, 출연진 심리 상담 등 다층 보호막을 발표했다.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출연진의 꿈은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고 선언했다. 법안발의 움직임도 날개를 달았다. 국회 문체위는 악성 댓글 방지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했고, 여야는 드물게 초당적 합의에 박수를 보냈다. 그리고 찾아온 두 번째 녹화 날, 스튜디오 출입구 앞엔 어느 때보다 많은 취재진이 몰려 있었지만 이번엔 수십 명의 팬들이 긍원 레터 박스를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꽃다발 사이 깃발에는 사랑은 더 크게 돌아온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같은 날, 이명웅은 일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방문해 김용빈의 어깨를 토닥였고, 영탁은 방청석에서 기립박수를 보냈다. 모니터링 룸에 있던 제작진은 카메라가 돌지 않는 순간에도 두 사람이 그에게 건네는 작은 농담과 미소가 무너지던 청년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접착제 같다고 전했다. 리허설이 시작되고 김용빈은 눈을 감았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첫 곡 꽃길의 전주가 흐르자 관객석은 숨을 죽였다. 울지마, 울지마 후렴이 끝나자 순간적인 정적이 지나가고 폭발적 함성이 터졌다. 객석 맨 앞 영웅과 영탁의 눈에도 이슬이 맺혔다. 마이크를 떨던 손이 멈췄고 그는 환하게 웃었다. 짧지만 강렬한 순간, 그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존감이 다시 심장 깊이 자리 잡았다. 방송 직후 시청률은 전주 대비 3% 상승하며 18%를 기록했고, 클린 댓글 운동이 포털 메인을 장식했다. 팬카페는 봉사활동 모집글, 팬아트 공모전, 트로트 교실 무료 재능 기부 등 긍정 에너지로 가득했다. 새벽마다 악플을 감시하던 그 손가락은 이제 누군가를 응원하는 하트 이모티콘을 누르고 있었다. 음원이 공개된 그의 신곡 푸른 별의 약속은 5일 만에 1200만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음원 차트 1위를 찍었다. 상처 위에 핀 꽃은 생각보다 화려했다. 사건을 둘러싼 언론의 보도 경쟁도 치열했다. 트로트계 흔든 악플 폭탄 경웅의 한마디에 팬덤 진화 같은 자극적 헤드라인이 연일 포털 상단을 장식했다. 사실 확인보다 클릭 수에 기댄 일부 언론은 루머를 사실인 양 확대했고, 곡해된 문장이 다시 악플의 연료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조회수 지상주의가 만든 파편화한 진실이라며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들은 언론이 아닌 당사자의 SNS에서 직접 정보를 확인하는 직접 확인 문화에 눈을 떴다. 최근 공개된 다큐멘터리에서 카메라가 포착한 김용빈은 무대 밖에서 놀라울 정도로 소탈했다. 그는 연습실 구석, 빛바랜 소파에 앉아 나는 사실 관객의 함성보다, 안무 실수 없는 것보다
댓글 한 줄이 더 두렵다고 털어놨다. 스태프들은 그가 리허설 직전까지도 팬카페를 돌며 자신을 향한 댓글을 읽는 모습을 종종 목격했다 한다. 다큐멘터리 감독은 찰나의 탄식이라 부른 장면에서 그가 손가락 사이를 비집고 나오는 한숨을 고스란히 담았다. 관객들은 숨겨진 인간성을 통해 그를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다. K-팝과 트로트 산업은 팬덤이 곧 자본이다. 플랫폼은 팬심을 데이터로 수집하고 콘텐츠로 포장해 다시 판매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돈이 되는 팬심이 독이 되는 팬심으로 돌변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IT 업계는 실시간 감정 분석 AI를 도입해 악성 우려를 선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을 발표했지만 윤리학자는 기술 이전에 인간적 존중이 먼저라 못 박았다. 결국 플랫폼 윤리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단순한 진리를 증명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살아있는 악보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김용빈의 목소리는 이제 상처와 치유를 동시에 품었다. 음악평론가들은 그의 신곡에 대해 이별 발라드의 서정성과 트로트 특유의 곡선을 결합한 새로운 장르라며 힐링 트로트라는 신조어를 붙였다. 공식 MV는 새벽 바닷가와 도시 야경이 교차 편집되며 상처 치유 성장의 서사를 시각화했다. 뮤직비디오 말미, 카메라는 잃은 새벽 지하철 역사를 비추고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승강장에 서서 홀로 노래하는 김용빈을 담아냈다. 그는 빈 의자에 향해 이 노래가 당신에게 닿기를 빌아 속삭였다. 그 장면은 곧바로 밈이 되었고 수많은 팬들이 같은 배경에서 힐링 릴레이 커버를 올리며 상처를 나누고 치유를 확장했다. 누군가는 말한다.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조금 다르다.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함께 손을 잡아야 했다. 김용빈은 혼자가 아니었다. 이명웅의 손, 영탁의 노래, 그리고 자기 반성을 택한 팬들의 눈물이 있었기에 비로소 상처는 서사는 연대가 되었다. 언젠가 또 다른 청춘이 같은 상처에 휘청일 때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사랑을 지켜낸 사람들의 발자국이 이미 그 길 위에 깊게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울려 퍼질 또 다른 노래를. 오늘도 우리는 그 노래를 기다리며 각자의 마음속 창을 조용히 열어둔다. 그리고 별처럼 반짝이는 댓글 하나가 또 다른 기적을 예고한다.